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기업들에 대한 사회 공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사내시설 확충 사업과 병행한 다양한 지역 명소화 사업을 진행해 지역 내 문화와 관광 기반 구축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금호동 28,400여 제곱미터 부지에 광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철이 녹는 온도를 의미하는 파크 1538을 내년 상반기 준공 계획으로 조성 중입니다.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착공 후 현재 골조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외장, 인테리어, 콘텐츠 등의 공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새로운 홍보관과 교육관 기능에 더해 지역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소재 및 철강 브랜드 등을 집중 조명하는 비즈니스 공간을 만들어 시민과 직원을 위한 문화 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건축물의 물결 무늬 외관은 화려한 야간 경관이 적용되고 도심 속 시민 휴식 공간이 될 야외 광장, 큐레이터가 상주하는 미술관 등도 함께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1992년 준공돼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복합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군 아트홀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양 구봉산에는 지역의 새로운 핵심 관광 랜드마크가 될 체험형 조형물 조성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중심 산업도시에서 글로벌 문화 관광 도시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광양시.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글로벌 대표 기업이 광양시의 새로운 문화 관광 활성화 전략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안전사고가 잦은 여수 석유화학산단에 소방 출장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30분 가까이 걸리던 출동 시간도 5분 내외로 단축시켜 안전사고를 더 빨리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양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재 출동 지령이 떨어지자 소방관들이 신속히 달려나갑니다. 곧 상황실 모니터에는 출동 장소와 신고 내용이 뜹니다. 4인 1조 한 팀으로 움직이며 소방차 2대와 함께 사고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산단에 119 출장소가 생기면서 30분 가까이 걸리던 출동 시간이 5분 내외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산단 내 여러 공장들이 위치해 있어 가스 누출 사고를 비롯한 공장 화재가 많습니다. 기존보다는 한 15분 정도 거리상 가까워져서 이번에 설치된 119 출장소에선 산단 업체와 관련된 각종 민원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기름을 따로 저장하는 옥외 탱크를 만들려면 소방의 인허가가 필요한데 가까운 출장소에선 이 업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민원 보러 이제 좀 멀리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소모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출장소가 개소하고 나니까 접근성이 더 편해졌습니다. 올해 초 임시 개소했던 여수 산단의 119 출장소가 오늘 정식 개청했습니다. 현장팀과 민원팀이 한 청사에 있는 산단 특화 출장소입니다. 재난사고엔 신속히 대응하고 입주기업의 민원 처리도 빨라졌습니다. 산업단지 내 전문 대응 부서가 위치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도착과 사고 정보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방은 육상재난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더 안전한 산단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82건. 인명피해나 중대재해로 이어진 경우도 많아 신속한 소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수 산단 한가운데에 119 출장소가 개청하면서 화학고란 오명이 붙은 산단이 안전한 산단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전남 섬 지역 긴급 구조 활동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남 도의원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 지역 응급 구조를 위한 비행 선박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섬 지역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에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교실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칠판에 판서하는 선생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노트북과 태블릿 PC로 공부하는 미래교실의 모습을 이재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시간. 학생들이 각자 노트북을 이용해 학습 프로그램에 접속하자 자연스럽게 출석 체크가 이뤄집니다. 뒤이어 관심을 유도하는 문제가 나타나자 전자칠판에는 정답과 함께 정답자의 숫자가 바로바로 표시됩니다.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자 실험 기구를 대신해 태블릿 PC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 녹색이 합쳐지도록 태블릿 PC를 조작하자 가운데에 하얀색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빛의 삼원색과 혼합의 원리에 대한 수업인데 학생들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문제풀이도 현장에서 바로 진행됩니다. 영상 보고 할 때는 그냥 외우게 되는데 태블릿으로 하면은 내가 직접 확인을 하니까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패들릿으로 해보니까 좀 집중도 잘 되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처럼 스마트 기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 방식은 전통적인 교실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판서와 PPT를 대신한 AI 프로그램은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과 영어를 넘어서 미술과 메이크업 수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수업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흥미를 갖게 되고 그 흥미를 통해서 게임보다는 스마트 기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구나. 아직은 일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범 사업이지만 교육 당국은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쌓이는 수많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공하고 이를 다시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이러한 데이터들이 쌓이고 나면 학생들이 좀 개별화된 어떤 학습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넘어서 교육 현장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인공지능. 칠판에 글씨를 쓰는 선생님의 모습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을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순천의 대표 축제인 순천만 갈대축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순천만 습지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체험 판매 행사와 함께 갈대 울타리 엮기와 벼베기 등 생태 철학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출입 통제 시간인 새벽과 야간에도 사전 예약을 통해 순천만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한국 ESG 기준원의 ESG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부문별로 환경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A+를 받았으며 사회 지배구조는 동일한 A+A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ESG 기준원은 매년 국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의 지속가능 경영 수준을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수도권에 비해 전시나 경매와 같은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내 대형 경매 업체와 손잡고 지역 작가들을 위한 경매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에서 태어나 강렬한 화풍으로 주목받는 여성 화가 컬리넌 리 씨. 아크릴과 유화, 마카 등 익숙한 도구를 함께 사용해 창작한 작품들은 국내외 전시는 물론 방송에서도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활동에 제한을 받던 이 씨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최대 미술작품 경매 전문 업체인 서울옥션의 경매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네, 기대감이 저도 인간인지라 그렇지만 또 지금 시대가 흐른 만큼 또 미술 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작가로서의 어떤 역할이 조금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문화재단이 지난 2020년부터 서울옥션과 연계해 추진해온 제로베이스 온라인 경매. 지역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영원에서 시작해 경매하는 건데 최근 4년 동안 31명의 작가가 참여해 3억여 원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경매 시작 닷새 만에 일부 작가들의 작품은 100만 원을 돌파하는 등
초반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옥션은 국내 최대 규모로 미술품 경매 회사인데요. 수준 높은 작품들만 거래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처음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신뢰도가 있어서 서울옥션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됐고요. 전남 지역 작가들의 작품은 오는 29일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전시되는 가운데 온라인 경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마감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순천 14도, 여수 18도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 3.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5시 26분, 간조 시각은 오전 10시 54분입니다. 여수시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내년 초 2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빈집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까지 관내 2,600여 채의 빈집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초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방문과 면담 등을 통해 빈집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주민 공람과 고시 등을 거쳐 본격적인 정비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